또 꿀팁이 패션 설정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수중 사진 찍으면서 쌓은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마구마구 방출하려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이제 막 수중 카메라를 구매하셨거나 혹은 미러리스로 기기 변경을 했는데 미러리스의 복잡한 설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 스트로브를 쓰시면서 갈피를 잡기 어려운 초보자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카메라는 소니사의 A7R3라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 소니의 명기죠, RX100 M5라는 카메라로 수중 촬영을 처음으로 시작해 봤어요. 근데 이제 똑딱이의 특성상 뭐 간단하게 세팅을 하고 물속에서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안목이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막상 찍어 보니까 뭔가 쓸만한 사진들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이제 너 사진 좀 찍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다가 그 카메라로 몇 년을 찍고 나니까 조금 더 수중 사진에 대한 욕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소니의 A7R3라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고 나서 유튜브 영상들이나 이제 수중 사진 세팅 방법들, 이런 블로그들, 정보 글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이대로만 따라 하면은 RX100보다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겠지 라고 해서 세팅하고 물속에 들어가 딱 찍어 보니까 미러리스의 벽은 정말 높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다시 RX100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이런 느낌들이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이빙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다시 수중 사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또다시 공부했어요. 근데 제 카메라 기존과 다르기도 하고 뭔가 제 카메라랑 맞지 않는 설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의 이제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강의들은 조금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킨 이유가,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 공유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 사진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다를 잘 담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팅이 절대 정답이라고 해서 이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고, 저 사람은 이렇게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참고 정도로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좋은 세팅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더 좋은 세팅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우리 채널이 수중 촬영 정보 교류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대단한 수중 작가, 포토그래퍼가 아니라 그냥 취미로 수중 사진을 즐기는 사람이 이렇게 정보 공유의 영상들을 남긴다 정도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수중 세팅들을 하나하나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세 가지를 이제 저장해 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일반 사진, 두 번째는 반수면샷, 세 번째는 유튜브용 영상을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그때그때 M1, M2, M3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일반 촬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카메라 세팅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파일 형식 로우 파일 플러스 JPEG 형식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보정은 기본적으로 로우 파일로 진행하지만 원본 같은 걸 이제 손님들에게 보내줄 때는 JPG 파일로 보내주기가 편하기 때문에 JPEG 파일까지 같이 찍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유형은 비압축으로 진행을 하는데
압축과 비압축의 차이는 용량의 차이에서 오는 화질 저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두 가지의 화질 저하 차이는 일반 사람들이 눈으로 인지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뭐 카메라 메모리 용량이 그렇게 딸릴 편이 아니라서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저장하려고 비압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꿈이 사진전도 한번 열어볼 수 있으면 열어보는 것들이 제 미래의 소박한 꿈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사진을 제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압축으로 최대한 화질 저하 없이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질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좋은 것들로 찍고 있고요. 쭉쭉쭉 넘어가면 끔, 표준, 어도비 RGB 색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요. 렌즈 보정 같은 경우엔 자동 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속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 촬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점 모드로 넘어서 초점 모드는 연속 AF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AFC 모드입니다. 이 초점 모드는 피사체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나마 수중에서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요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AFC 모드를 사용할 때 우선순위는 AF에다 놓고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점 영역에서는 저는 확장 플렉시블 스팟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모드가 있지만 저는 와이드나 줌보다는 이 확장 플렉시블 스팟이 조금 더 수중에서 유리하지 않나 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쭉쭉쭉 더 넘어가 보고, 요런 이제 AF 추적 감도 시스템은 너무 이제 민감에 갖다 놓고 진행을 하면은 부유물 같은데 초점이 맞추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표준보다 한 단계 떨어뜨린 2에 맞춰 놓고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넘어와서 위상차 검출 영역 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측각 모드는 전체 화면 평균으로 측각 모드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넘어와서 측각 위치는 중앙, 플래시 모드, 강제 플래시, 노출 보정, 주변 광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고민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보통 처음에는 이제 자동에다가 많이 넣고 찍었어요. 제가 스트로브를 YS-D3를 쓰는데 YS-D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온도가 5800K에 가깝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돔 디퓨저를 쓰다 보니까 거기서 5800에서 색온도가 5500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500이면은 이 태양광에 거의 적합하다고 해서 요즘에는 태양광 촬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스트로브가 없이 찍어야 되는 환경, 예를 들어서 뭐 환도 상어는 빛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서 그런 경우 빛을 못 쓸 때는 수중 자동에 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태양광에 놓고 요즘에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우선순위 표준, 요거는 끔으로 해놓고, 픽처 프로파일도 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영상 설정은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꿀팁이, 저는 이 제브라 패턴 설정을 켬으로 두고 제브라 패턴 레벨 95에 두고 제브라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브라 패턴 레벨 표시가 뭐냐면은, 자, 바깥으로 넘어왔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밝은 부분들에 빗금이 쳐져요. 자, 어떤 말이냐면은 카메라가 흰색이 타버릴 곳들에 먼저 예상 가능하게 빗금을 쳐주는 겁니다. 카메라가 밝은 부분을 너무 밝게 찍었을 때 생기는 광노출 현상을 화이트 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하게 화이트홀이 생겨버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예상 가능하게 빗금을 쳐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빗금을 쳐줬으니까 저는 그에 맞춰서 이제 이 빗금을 없애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왜? 사진 촬영을 하면은 화이트 홀이 생겨버릴 거를 예상을 했으니까요. 자,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조리개를 올린다거나 셔터 스피드를 바꾼다거나 해서 노출을 조금 더 조정해줘서 이 빗금 친 것들을 없애주고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이, 저는 이 라이브 뷰 표시를 꺼놓고 촬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설정 효과를 껐을 때는 기본적으로 액정이 이렇게 밝게 나와요. 그런데 설정 효과를 켜게 되면은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데, 이것들에 대한 차이가 뭐냐면은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이렇게 설정해놨던 그대로 이 모니터에 보여주는 거예요, LCD 화면에.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물속에서는 저는 주로 촬영을 어둡게 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보정할 걸 감안하고요. 살짝 어둡게 하는데, 살짝 어두웠을 때 이 피사체가 어디 들어와 있는지 이 모니터를 통해서 잘 보이지를 않으니까 효과를 끔으로 해놓고 액정은 밝게 해놔요. 그러면은 피사체가 잘 들어왔다, 내가 원하는 구도에 잘 들어왔다 라고 인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피사체가 잘 들어왔으면은 이 C3를 눌려서, C3, 여기가 C3입니다. C3를 눌러서, C3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했던 적정 노출이 맞는가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사진 촬영 전에 그 다음에 C3를 떼면은 다시 액정이 밝아져요. 그래서 C3를 눌렀을 때는 내가 이것들을 적용시킨 값들이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C3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사진 찍기 좋은 화면으로 비춰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기능은 피사체가 내가 원하는 배경 구도에 잘 들어왔는지 육안으로 잘 확인할 수 있게 액정에 표시만 잘 해주는 거고요. 실질적인 결과물들은 촬영하기 전에 C3를 눌러서 촬영하면 대략 이 정도로 나오겠구나 참고하고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뷰 표시는 끔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브 뷰 표시 설정 효과 끔, 이 버튼을 어떻게 이 C3에 넣을 수 있는지는, 자, 이 보라색 버튼 8페이지로 와서 사용자 정의 키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버튼이 C3 여기에 촬영 결과 미리 보기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C3에 두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C3 누르면은 촬영 결과물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 뜨면은 밝은 액정으로 피사체로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 리뷰는 10초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 자동 리뷰가 뭐냐면은 카메라를 이제 촬영하고 나서 이 액정에다가 촬영 결과물들을 10초 동안 띄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트로브 쓰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기능이고, 이거를 왜 필요한 기능으로 제가 넣었냐면은, 스트로브를 써서 촬영했을 때 어디가 과노출이고 어디가 더 적정 노출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다음 사진을 찍을 때 그런 것들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이 자동 리뷰 기능이 없으면 일일이 또 카메라 앨범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찍자마자 자동으로 리뷰를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이 기능들을 모르고 스트로브 사진 촬영을 했을 때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어떤 강사님이 요것들을 써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동 리뷰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분은 되게 신세계였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로브 쓰신다면 이 기능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소니 알배기에도 이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는 꼭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넘어와서 네트워크에서는 뭐 별다른 설정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 내 사용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니터 밝기는 조금 저는 화창한 날씨로 설정을 해놨고요. 수동의 플러스 2보다는 화창한 날씨가 좀 더 액정 밝기가 밝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촬영을 해봤고, 수중 촬영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 개성에 맞게, 각자의 방식에 맞게끔 세팅을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수중 세계를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알려드린 조금의 꿀팁으로 여러분들의 로그북에 아름다운 사진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안전한 다이빙 하시고 다음에 만나요, 제발.